이번에는 X축을 리스크, Y축을 기대 수익률로 하는 2차원 평면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축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X축은 리스크, 즉 위험으로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Y축은 기대 수익률로서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수익률을 각각 나타냅니다. 그래프에서 왼쪽 아래에는 위험이 낮고 수익도 낮은 상품이 있습니다. 국채나 은행 예금입니다. 안전하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이 모두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위에는 파생 상품 같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 있습니다. 이들은 큰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큽니다. 중간 영역에는 회사채, 혼합형 펀드 같은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있습니다. 이들은 위험과 수익이 균형을 이루는 편입니다. 이 그래프의 핵심 메시지는 위험과 수익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높은 수익을 원하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위험을 줄이면 수익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 2차원 평면을 이해하면 자신의 위험 감수 성향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만기별 구분으로 본 자금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금융시장은 거래되는 금융상품이 만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금시장입니다. 자금시장은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거래되는 상품은 대개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CD, 기업어음 CP, 환매조건부채권 RP, 콜머니, 즉 은행 간 단기자금 등입니다. 자금시장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유용합니다. 둘째, 자본시장입니다. 자본시장은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장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거래되는 상품은 장기적인 투자와 자금 조달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주식, 회사채, 장기 국채, 장기 투자 펀드 등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기업이 장기 프로젝트나 설비 투자 자금을 마련할 때 활용합니다. 자금시장은 단기, 안전, 유동성 높음, 자본시장은 장기, 수익 가능성 높음, 하지만 위험도 있음 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만기별로 자금시장과 자본시장을 구분하면 금융상품의 성격과 활용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손실 가능성에 따른 금융상품의 분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융상품은 투자자가 원금을 잃을 가능성, 즉 손실 가능성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원금 보장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 예금, 국채, 일부 저축성 보험들이 있습니다. 둘째, 부분 보장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원금의 일부를 보장하지만 나머지는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원금 일부 보장형 ELS, 즉 주가 연계증권, 일부 구조화 예금 등입니다. 셋째, 원금 비보장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수익도 손실도 클 수 있습니다. 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 펀드, 파생 상품 등입니다.
원금 보장형은 안전, 수익 낮음. 부분 보장형은 중간 위험, 중간 수익. 원금비 보장형은 높은 위험, 높은 수익 가능성의 특징을 갖습니다. 투자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위험 감수 성향과 목표에 맞춰 손실 가능성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금과 채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예금입니다. 예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은행은 예금에 대해 정해진 이자를 지급합니다.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줍니다. 예금의 특징은 안전성이 높고 이자가 비교적 낮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예금보험제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채권을 사면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줍니다. 채권의 특징은 발행자의 신용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지고 이자율이 예금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발행자가 파산하면 원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금은 은행에 돈을 맡김, 안전성 높음, 수익 낮음. 채권은 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줌, 수익 높을 수 있음, 위험 가능성 있음의 특징을 갖습니다. 예금과 채권은 모두 이자를 받는 투자 방법이지만 안전성과 수익성, 위험 수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채권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기본 개념입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채권을 산 사람은 발행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신 정해진 이자를 받습니다. 채권 가격과 수익률, 즉 이자율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0원, 연이자 50원인 채권이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 이 채권을 1,000원에 사면 수익률은 5%입니다. 그런데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새로운 채권이 연이자 30원만 준다고 합시다. 이때 연이자 50원을 주는 옛날 채권은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시장 금리가 올라서 새로운 채권이 연이자 70원을 준다면 연이자 50원밖에 못 주는 옛날 채권은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채권 투자와 금리 변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채권 투자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채권 투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서 이자를 받는 투자입니다. 채권 투자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접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개별 채권을 직접 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국채나 회사채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원하는 채권을 선택할 수 있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수익이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큰 금액이 필요하고 분산 투자가 어렵습니다. 둘째, 채권 펀드입니다. 채권 펀드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펀드 매니저가 다양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소액으로도 다양한 채권에 분산 투자 가능하며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 수수료가 발생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채권 ETF입니다. ETF, 즉 상장 지수 펀드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채권 ETF는 채권에 투자하는 ETF로 주식 계좌로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자유롭고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동하지만 시장 가격이 펀드의 실제 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선택 자유 예측 가능 하지만 자금 많이 필요. 펀드는 전문가 운용, 분산 투자 가능, 수수료 있음. ETF는 거래 편리 실시간 매매 가능, 가격 변동 있음의 특성을 갖습니다. 채권 투자 방법은 자신의 투자 규모, 목표, 편의성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식과 채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 일부를 나타내는 증서입니다.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면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채권을 사면 발행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발행자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지만 수익률은 낮은 편입니다. 주식은 회사의 주인, 수익 가능성 높음, 위험도 높음. 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것, 수익 안정적, 위험 낮음. 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주식은 지분 투자, 채권은 대출 투자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주식과 채권은 모두 중요한 투자 수단이지만 위험과 수익의 성격이 다릅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목표와 위험 감수 성향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가의 정량적 분석과 ESG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주가의 정량적 분석입니다. 정량적 분석은 숫자와 데이터를 사용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값이 낮을수록 이익 대비 주가가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PBR, 즉 주가 순 자산 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 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낮을수록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은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비율입니다. 높을수록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량적 분석은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이용해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ESG입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약자입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 성과뿐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을 중요하게 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 사회는 직원 복지와 지역사회 기여, 지배구조는 투명한 회계와 윤리적인 경영을 강조합니다. 최근 투자자들은 ESG가 좋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량적 분석은 숫자와 데이터로 주가 분석, ESG는 비재무적 요소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도 평가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투자를 할 때 정량적 분석과 ESG를 함께 고려하면 더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가는 기업 수익, 금리, 불확실성에 따른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수익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이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더 사고 싶어 하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릅니다. 둘째,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으로 돈을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수요가 줄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셋째, 불확실성입니다. 경제 상황, 정치적 사건, 전쟁, 새로운 규제 등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불확실성이 크면 투자자들은 위험을 피하려고 주식을 팔고 현금이나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이 경우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 투자자는 기업 수익, 금리, 불확실성 세 가지 요인을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변화를 이해하면 주가 움직임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즉, 효율적 시장 가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 예측이 매우 어렵다.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얻는 것이 합리적이다. 분산 투자와 인덱스 펀드 투자가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보 비대칭, 투자자 심리, 시장 비효율 등이 존재해 이 가설이 항상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참고 개념이며 시장 효율성을 이해하면 더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